부엌에 사과식초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십시오. 그냥 요리에만 쓰시던 그 사과식초가 기미와 검버섯을 서서히 옅어지게 만드는 피부관리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제대로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써야 합니다. 잘못 쓰면 오히려 색소가 더 짙어집니다. 오늘 그 정확한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삶 곁에서 건강과 생활 이야기를 전하는 낭만 닥터 김 선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정보는 늦게 알수록 손해입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올해 68세 여성분이셨는데 양볼과 광대 부위에 검버섯이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넓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쭤봤더니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잠깐 밝아졌는데 2달 뒤에 오히려 전보다 더 짙고 넓어진 검버섯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실망감이 정말 크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한 시술이 오히려 색소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60대 이후 피부는 20대 피부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피부 표면에는 지질로 이루어진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막이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수분을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피부 세포 재생 주기가 길어지면서 이 보호막이 눈에 띄게 얇아집니다. 이 상태에서 강한 레이저나 화학적 자극을 주면 피부는 극도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피부 안쪽의 멜라닌 세포가 비상 반응을 시작합니다. 피부를 지키겠다고 색소를 폭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없애려고 했던 시술이 오히려 멜라닌 공장을 과잉 가동시키는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2018년 피부과학국제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노화된 피부일수록 강한 외부 자극 후 색소 침착, 재발률이 젊은 피부보다 2.3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한 방법이 노화 피부에서 역효과를 내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강한 자극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래 쌓인 각질과 색소를 천천히 순하게 정돈해 주면서 피부 장벽을 동시에 강화해 주는 방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사과식초와 천연꿀의 조합인데요.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로 올바른 비율과 방법만 지키면 50대, 60대, 70대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홈케어법입니다. 단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상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쓰시면 헛수고가 됩니다. 이 부분도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이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피부 표면이 매끄럽고 색만 검게 변한 기미나 얕은 검버섯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으로 만졌을 때 오돌토돌하게 솟아오르거나 딱딱하게 굳은 검버섯은 의학적으로 지루성 각화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집에서 어떤 방법을 써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끄러운 기미와 얕은 색소 침착을 집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과식초가 피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좋다더라가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셔야 올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식초에는 말산, 즉 말릭 애시드라는 천연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AHA 알파하이드록시산 계열에 속하는 순환 각질 관리 성분입니다. 피부 표면에는 오래된 각질 세포들이 서로 단백질 접착제로 결합되어 쌓여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재생 주기가 60일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이 묵은 각질이 제때 떨어지지 못하고 겹겹이 쌓입니다. 이렇게 쌓인 각질층이 기미와 검버섯을 더 진하고 뚜렷하게 보이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과식초의 말산 성분이 이 단백질 접착제를 부드럽게 녹여냅니다. 묵은 각질이 자연스럽게 정돈되면서 그 아래 눌려있던 색소도 함께 밀려나오게 됩니다. 강제로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결합을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사과식초의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폴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공격해 멜라닌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기미를 새로 만들어내는 신호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입니다. 사과식초만 단독으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50대 이후 피부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과식초의 원액 pH는 약 2에서 3입니다. 우리 피부 정상 pH인 5.5보다 훨씬 강한 산성입니다. 원액을 그대로 피부에 올리면 얇아진 피부 장벽이 자극을 받아 오히려 멜라닌이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꿀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꿀 속에는 글루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사과식초의 강한 산성을 피부 친화적인 수준으로 완충시켜 줍니다. 동시에 꿀의 강력한 흡습 성분이 공기 중 수분을 피부로 끌어당겨 촉촉한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수분이 충분한 환경에서 사과 식초의 유효 성분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피부에 작용합니다. 꿀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고 항균 작용도 합니다. 사과 식초가 각질을 정돈한 자리에 꿀이 수분과 영양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재료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조합입니다. 사과 식초와 꿀의 정확한 비율과 만드는 법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율이 핵심인데요. 이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 1스푼, 생수 3스푼, 천연꿀 1스푼입니다. 사과 식초 1에 물 3을 먼저 섞어 충분히 희석하십시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희석하지 않으면 60대 이상의 피부에는 독이 됩니다. 여기에 천연꿀 1스푼을 넣고 완전히 섞일 때까지 저어주세요. 사과 식초는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제품을 고르십시오. 향이 첨가된 제품이나 합성 식초는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이 섞인 가공 꿀이 아닌 순수 천연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 방법은 첫째,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하십시오. 만들어진 혼합물을 면봉에 묻혀 팔 안쪽 부드러운 부위에 소량 바르고 10분간 지켜보십시오. 따갑거나 붉어진다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무 반응이 없을 때만 얼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둘째, 김이나 검버섯 부위에만 면봉으로 콕콕 찍듯이 바르십시오. 얼굴 전체에 문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색소가 있는 부위에만 집중해서 올려놓으십시오. 셋째, 10분에서 15분 이내에 씻어내십시오. 오래 올려두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혼합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삼투압 작용으로 피부 속 수분을 역으로 빨아들입니다. 반드시 시간을 지키십시오. 넷째,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구어내시고 씻어낸 직후 30초 안에 보습 크림을 발라주십시오. 이 마무리 단계가 빠지면 오늘 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사과 식초와 꿀의 황금 레시피 관리법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이 가장 적당합니다. 매일 한다고 더 빨리 좋아지지 않습니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피부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재생하는 힘이 생깁니다. 자, 이제 사과 식초 팩을 하셨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모르시면 오늘 한 모든 노력이 오히려 피부를 더 검게 만드는 역효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과 식초의 말산 성분이 묵은 각질을 정돈하고 나면 그 아래에 새로운 세포가 드러납니다. 이새 피부세포는 아기 피부처럼 아주 예민하고 자외선에 취약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 상태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드러난 피부가 자외선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피부는 비상 상태를 선포하고 멜라닌을 어제보다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정성껏 관리했던 기미 부위가 다음날 더 짙어지는 최악의 결과가 생깁니다. 사과 식초 팩을 한 다음 날은 반드시 외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십시오. 집 안에만 계시더라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외선이 있으므로 가볍게라도 바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활용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지 않으실 계획이라면 차라리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르는 것만큼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설탕이 피부 색소 침착을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설탕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체내에서 당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이 피부 콜라겐을 굳히고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동시에 혈당 급등이 반복되면 피부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염증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탕이 피부에 미치는 악영향이 젊을 때보다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달콤한 과자나 탄산음료를 즐기시는 분들의 기미가 더 빠르게 짙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탕 대신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가까이 하십시오.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티로시나제 효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파프리카, 키위, 브로콜리, 제철 과일이 좋습니다. 밖에서 사과 식초로 각질을 정돈하고 안에서 비타민C로 색소 생성을 억제하면 두 방향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사과 식초 1스푼, 생수 3스푼, 천연꿀 1스푼. 반드시 이 비율을 지키십시오. 희석 없이 원액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둘째, 10분에서 15분 이내에 씻어내고 30초 안에 보습하십시오. 오래 올려두면 역효과입니다. 셋째, 다음날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십시오. 이것이 오늘 노력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를 결정합니다. 피부는 포기하는 나이가 없습니다. 시작하는 나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2주 후 거울 앞에서 분명히 달라진 피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생활 꿀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